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레나 스페인어입니다. 오늘은 스페인어의 명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명사가 뭘까요? 사물이나 사람이나 개념에 붙어있는 이름 우리가 명사라고 부르죠. 책, 엘레나, 스페인, 한강, 가족, 사랑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명사예요. 스페인어의 명사는 이제 막 시작했는데 그만두고 싶어질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는데 명사마다 자기 성별이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조금 쉬운 맥락에서는 어린 인간을 생물학적 남성인 소년과 여성인 소녀로 구분하는 것은 물론이고 책이라는 단어가 남성형, 집 이라는 단어는 여성형 단어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책이라는 사물 자체가 남성이라는 게 아니라 스페인 사람들이 책을 지칭할 때 사용하기로 한 이름 리브로는 남성형 명사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심지어 영어 공부할 때도 우리 그런 거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이걸 착각해서 이거 내가 느낌에 이 단어 남성형인데 라고 외워버리면 느낌만으로 공부를 할 때 낭패 보는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규칙과 글을 벗어나는 예외를 중심으로 암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상에 명사가 도대체 몇 개인데 이런 것들의 성별을 다 일일이 따로 외워야 한다니까 기가 막히죠. 제가 이걸 깨달았을 때가 이제 진도를 막 나가기 시작했을 때였는데 전공을 스페인어로 선택한 제 자신이 너무 싫었던 첫 번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히도 단어의 외형에서 구분이 되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어요. 대부분의 남성형 명사들은 어미, 그러니까 단어의 꼬리, 끝이라고 하는 이 어미 부분이 오, 마, 아헤, 오르로 끝난다는 특징이 있고요. 여성형 명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 비온, 시온, 따드, 다드, 뚜드와 같이 생겼다고 하는 대략적인 구분이 가능한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 초급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기억해 두고 있으면 대부분의 명사 성별 구분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예외의 경우에도 따로 적어 두었다가 암기하시면 돼요. 그거 뭐 한두 개도 아닌데 언제 다 아냐 싶어도 하다 보면 언제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지? 하고 스스로에게 놀라는 순간이 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하단에 더보기에 딸려있는 링크를 가시면 볼 수 있는 자료에 예시로 적은 단어들이 전부 단수, 그러니까 한 개, 한 마리, 한 명 이렇게 하나일 때의 기준으로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스페인어 공부하시면서 사전을 찾을 때에도 이렇게 하나의 기준으로, 단수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남성형 1번 특징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첫 번째, 생물학적 성별이 남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타고나기를 남성, 여성이 구분되는 생물군 있잖아요. 사람이나 개나 고양이, 닭 이런 경우 이 경우에는 생물학적 남성을 가리키는 명사형을 사용을 합니다. niño, 소년, perro, 개, gato, 고양이, gallo, 닭이라고 하는 명사예요. 두 번째 특징 볼까요? 두 번째 특징으로 오, 마, 아헤, 오르 라고 끝난다. 특히 오에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뒀잖아요. 이거는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의 남성형 명사들이 오로 끝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시 몇 개만 한번 짚어서 읽어볼게요. niño, pelo, perro, idioma, clima, problema, viaje, traje, equipaje, amor, conductor, valor, paraguas, salvavidas, lavaplatos. 3번 특징을 보니까 여성형 2번에 있는 특징들을 제외한 자음과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아직 여성형을 안 봤으니까 조금 있다가 여성형 본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4번 특징 복합명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한 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 형태의 명사들, 이것들은 다 남성형이다 라는 말이에요. 파라구아스 한번 볼까요? 파라구아스는 무엇을 위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파라와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구아의 합성어예요. 물을 위한 것, 남성형 명사고요. 사카코르초스 한번 볼까요? 사카코르초스 역시 사카, 무엇을 꺼내다, 뽑다 라는 의미이고, 코르초는 코르크라고 하는 뜻인데요. 사카코르초스, 이렇게 생긴 코르크로 막힌 병, 보통 와인병이 많잖아요. 이런 와인병 따개,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또 이렇게 생긴 거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사카코르초스, 남성형 명사입니다. 자, 이제는 여성형 명사의 특징을 봐야 되겠죠? 우선 생물학적 성별이 여성인 것들은 다 여성형 명사예요. 니냐, 페라, 가타, 가지나.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남성형이랑 여성형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미만 약간씩 변형되어 있죠.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생물들의 명사는 남성형, 여성형이 어미에서만 약간 다른 형태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맞아요. 자, 또 두 번째 여성형 명사의 특징을 보면 어미가 아나, 피온, 시온, dad, dude, is, 세다로 끝나는 어휘는 보통 여성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mesa, vida, canción, televisión, libertad, ciudad, crisis, voz 이런 것들. 아까 남성형 명사 특징 세 번째 보던 중에 여성형 2번 규칙을 벗어나는 어미형들은 남성형이다 이렇게 보고 그냥 넘어왔잖아요. 지금 두 번째 특징에 있는 이 어미들을 빼고 나머지 것들 있죠. 대표적인 것들이 에세나, 에레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은 다 남성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성형 어미를 외우시면 그 이외의 것들만 따로 정리를 하고 남성형, 여성형 구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규칙이 너무너무 많죠. 자, 근데 지금 나열한 특징을 벗어난 예외가 또 있어요. 이걸 다 어떻게 외울까요? 암기에는 따로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공부 그만하고 싶게 만드는 난관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다음 설명이 나오는 정관사라는 것을 붙여서 익히시면 조금은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어서 볼까요? 스페인어 명사의 두 번째 특징. 명사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관사가 뭐냐면 영어의 더 아시죠? 그 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까 소년은 니뇨, 소년은 니냐였었죠? 그러니까 이 L은 무조건 엘 니뇨라고만 해야 맞는 표현이지 엘 니냐는 절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라를 붙여서 라 니냐, 그 소녀라고만 사용할 수 있어요. 진짜 단순하죠?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성형 명사가 아, 나, 아체 아로 시작을 하면 발음상의 이유로 라 대신에 L을 붙여서 사용을 해요.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구와 물이라고 하는 여성형 명사에 라 여성형 정관사를 붙이면요. 라 아구와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말할 때에는 구분이 가능하겠지만 안 그래도 말이 빠른 스페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연음이 되는 단어들을 발음을 할 때에는 라 아구아가 아닌 라구아라고 전혀 다른 발음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피하려고 L이라고 하는 남성형 정관사를 써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구아의 성질이 여성형 명사에서 남성형 명사로 바뀌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여자인 경우에 남성형 모자를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남자가 되진 않죠.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정관사만 발음상의 이유로 아나,
체 아로 시작하는 여성형 명사 앞에서 el을 대체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스페인어 명사의 세 번째 특징. 복수인 경우에는 단어의 끝에 es나 es를 붙여서 사용해야 한다. niño는 소년 한 명, niños, 에세가 하나 더 붙은 형태는 소년이 2명 이상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hospital, 병원 한 개, hospitales, 병원이 여러 개. 명사가 복수가 되면 정관사도 복수가 되어야 돼요. el niño, los niños. el이라고 하는 정관사가 복수형으로 쓰일 때에는 los라고 형태를 바꾸고요. la niña, las niñas. la televisión, las televisiones 이렇게 활용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es나 es를 어미에 붙이는 경우는 반드시 그 명사가 셀 수 있는 성질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구아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볼까요? 아구아는 물이죠. 물은 우리가 잔에 넣어서 물 한 잔, 2잔, 잔의 단위는 셀 수 있지만 물을 한 개라고 셀 수 있나요? 물 자체는 셀 수 없는 언제나 단수형으로만 쓰는 단어잖아요. 스페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물이나 우유 혹은 추상명사, 사랑이나 자유 등등과 같이 셀 수 없다고 정해진 명사들은 복수형도 없어요. es나 es를 붙여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나 단수형만 존재하니까 그것들도 구분을 해서 익혀두시면 좋아요. 대개의 경우는 한국말하고 매우 일치를 해요. 그래서 물이나 우유, 자유 같은 거 한 개, 2개 셀 수 없다 알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빵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스페인어로도 빵이라고 하면은 pan, el pan 이라고 굉장히 비슷한 소리가 나거든요. 이것을 셀 수 없는 명사다 라고 정하고요. 돈이라고 하는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돈의 단위를 셀 수 있어요. 원이나 달러, 페소, 유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셀 수가 있지만 그리고 지폐가 한 장, 2장, 코인이 한 개, 2개 셀 수는 있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dinero라고 하는 el dinero, 남성형 명사는 단수만 존재합니다. 자, 여기까지 스페인어 명사의 성별과 숫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한 내용이 조금 있었죠. 예외를 포함해서 모든 명사의 성별을 잘 외우는 법은 사실은 저만의 비법이라고 한다면 정관사를 명사 앞에 붙여서 소리내어 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niño라고 하는 소년 단어가 있죠. niño, 소년 써가면서 외우는 것도 물론 좋지만 크게 입으로 소리내어 외우면서 쓰는 연습을 해보세요. 굳이 쓰지 않아도 내가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입으로 소리를 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리를 막 내면서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익히는 과정을 반복을 하시면 저절로 공감각적으로 이 말을 익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니뇨의 성별이 뭐였더라? 아, 니뇨는 너무 쉽네요. 그거 말고 마빠 한번 해볼게요. 지도라고 하는 어휘의 마빠. 마빠의 성별이 뭐였더라? 라고 기억이 나지 않을 때에 el mapa, el mapa, el mapa 라고 내가 과거의 시점에 소리내서 암송을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요. 지금 떠올리려고 하는 순간에 el mapa와 la mapa를 두 개 다 말해봤을 때 분명히 더 익숙하게 느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조건 있어요. 나의 머리와 나의 입은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el mapa가 정답이야. 마빠는 남성형 명사였어 라고 하는 거를 내 머리보다 입과 귀가 먼저 기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어 명사의 첫 번째 특징에 있었던 남성형 명사, 여성형 명사의 어미 특징을 벗어나는 것들은
특히나 이렇게 소리내어서 정관사를 붙여서 소리내어 암송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늘 스페인어 명사의 성별과 숫자에 대한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diós a todos. Hasta pronto.